안녕하세요. 하잉글리시입니다. 건패스의 핵심 요약 강좌 15강 강좌 시작합니다. 자, 15강 강좌는 지금 교재 어법의 마지막 강좌입니다. 자, 우리가 1강의 동사의 형식부터 시작해서 15강의 전치사 접속사 강좌까지 도착했습니다. 이 어법 강좌는 단순히 검정고시에서 나올 수 있는 어법 문제 한 문제나 두 문제를 맞추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그 문법 문제는 무조건 다 맞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독해 강좌에서 글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올바른 독해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강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또 다른 시험을 위해서도 준비할 때 영어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잘 공부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5강 강좌는요, 접속사와 전치사의 강좌입니다. 자, 오늘 일단 그 독해 강좌가 이어지긴 하지만 이제 문법 강좌의 마지막 강좌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활용점점이라는 그 화면을 만들어 놨는데, 활용점점이라는 것은 그 많이 들어봤죠? 그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양나라의 장 무슨 그 사람이 화가가 그 벽화를 그렸는데 용을 그려놓고 용을 4마리인가 그렸대요. 그 4마리인가 3마리를 그려놓고 그 용의 눈을 그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용을 그려놓고 눈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눈을 그리면은 용이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서 그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비웃었는데 실제로 용의 눈을 딱 그리는 순간 용이 하늘로 날아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활용점점은 그 용의 맨 마지막 점 하나를 찍는 게 활용점점. 그러니까 중요한 일의 맨 마지막 마무리 강좌를 우리가 활용점점이라 그래요. 오늘 1강부터 시작한 어법을 15강에서 아주 알뜰하고 멋있게 잘 맞춰보고요. 그리고 또 시작할 수 있는 문법 강좌를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은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을 하는데, 오늘 접속사 전치사 문제에서는 기출문제 한 문제가 있어요. 기존에 출제된 문제 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근데 공부할 때 관계사 부분은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검정고시뿐 아니라 다른 시험에도 이 관계대명사 문제는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항상 그 영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는 한국말과 영어말의 차이점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영어만의 독특한 표현이 바로 관계사예요. 그래서 그 관계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짤막하게 요약을 하면요, 이렇게 선생님이 준비해 봤는데, 관계대명사는 일단 관계를 나타내는 대명사라 그랬죠. 그래서 관계를 나타내는 게 한 문장과 두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접속사라 그랬어요. 접속사가 나오고 그리고 앞에 명사가 나오고 그러면 이 명사를 대신하는 게 대명사죠. 대명사.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이 접속사와 대명사를 한 글자로 바꾸는 게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who, which, that, what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의 종류에서 who를 쓸까, which를 쓸까는 앞에 요 명사, 요걸 우리가 영어에서 선행사, 앞에 오는 품사라 그래서 선행사라 그러는데, 이 선행사가 뭡니까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이다, 그럼 who를 쓰는 거고요. 사물이다, 그럼 which를 쓰고요. 아니면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다, 그럼 which를 쓰는 거고요. that은 앞에 선행사가 사람, 사물에 관계 없을 때 that을 쓴다. 아무거나 쓸 수 있을 때 that을 쓰는데 that은 소유격 자리엔 못 쓰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워지나요? 하여간 사람일 때 who 쓰고 which 쓸 때는 사물일 때고, 사람, 사물 관계 없을 때는 that을 쓰고요. what은 선행사가 없어요. 선행사를 포함했기 때문에 다른 얘네 관계대명사는 해석을 하지 않는데, 요 관계대명사 해석을 안 하는데 관계대명사 what은 뭐뭐인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 이유가 이 what 자체가 선행사를 품고 있기 때문에 뭐뭐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what은 그 기출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뭐뭐인 것 아니면 무엇, 요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이 되는 장소에 what을 쓰면 된다. 요게 바로 관계대명사의 핵심이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선행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요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에 따라서 격이 결정돼요. who, whose, whom. 그렇죠? which, of which, which. 근데 기출문제에서는 무슨 격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이 관계대명사의 종류, 이 중에서 뭐를 써야 될까만 이번 검정고시에서 출제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나중에 독해 문제 할 때는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여러분이 더 문장을 보는 힘을 늘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게 관계대명사에 대한 복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뒤에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다. 관계대명사 뒤에 문장은 불완전하다. 주격 뒤에는 주어가 없고 목적격 뒤에는 목적어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지난 시간에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관계사 중에서 하나가 또 관계부사라는 게 있죠. 자, 화면 보시면 관계부사도 마찬가지로 이 관계라는 글자가 붙어 있으면은 무조건 양쪽 문장을 연결시키는 접속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맞죠? 근데 앞에 나오는 글자가 뭐냐에 따라서 요 접속사와 부사를 한꺼번에 바꾼 게 관계부사인데 요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관계부사의 종류는 when, where, why, how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when은 언제 쓰이냐면 요 앞에 나오는 글자가 때에 해당하는 글자, 뭐 date, 날짜, day, 날, 뭐 이런 거요. 그런 날짜나 날에 해당하는 때에 관련된 글자가 나오면 when이 나오고 앞에 나오는 글자가 장소에 관한 글자가 나오면 where이 나오고 앞에가 이유, the reason이 나오면 why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how라는 글자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방법에 해당하는 게 the way라는 글자인데 영어에서 the way how를 한꺼번에 쓰면 무조건 틀린다. 그러니까 다음에서 틀린 문장을 찾으시오 해서 만약에 the way how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 이렇게 핵심 내용만 콕콕 집어서 우리가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 설명을 왜 했냐면 만약에 앞에 선행사가 house라는 글자라면 house는 사물이기 때문에 뒤에 위치라는 글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올 수도 있고요. house는 장소기 때문에 where이라는 관계부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위치를 써야 될까 where를 써야 될까 고민스러울 때 뒤에 나오는 문장이 완전하면 where를 쓰고 뒤에 나오는 문장이 불완전하면은 위치를 쓴다. 요 설명을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차이점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안 되셨다고요? 괜찮아요. 왜? 독해 문제에서 이 관계사는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계속 반복시키면서 여러분이 독해도 하면서 문법도 익힐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나갈 거니까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유형은 사실은 뭐다? 이거다. 이 안에 있는 글자 하나를 쓰면 된다 이거죠. 우리가 기존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에서는 뭐 소유격도 풀어봤고 목적격도 풀어봤고 관계대명사의 격까지 풀어봤지만 우리가 이 고졸 검정고시에서는 어떤 관계대명사를 쓸 것이냐, 어떤 관계부사를 쓸 것이냐, 이게 그냥 기본적인 출제 원리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우리가 관계사에서 배우기 전에 먼저 만나봤던 글자들인데 그거는 이제 의문사라는 글자에서 만나봤어요. 의문사, 이게 만약에 의문사 자리에 들어가면 얘는 누구, 어떤, 무엇, 어디, 언제, 왜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의문사라 그러고 해석을 안 할 때는 관계사라 그런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딱 그냥 받아들이고 해석한다고 의문사지 해석 안 한다고 관계사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왜요? 라고 하면은 대답할 근거도 없고요. 그럴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복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뭐 하냐면요. 이제 접속사하고 전치사라는 거를 수업하는데 그냥 포인트만 얘기할게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접속사의 낱말뜻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막 흐름 이렇게 오늘 선생님은 쭉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줄 거지만 공부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글자를 딱 보는 순간에 무슨 뜻인지 알면 된다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접속사의 종류가 뭐가 있고 그 낱말 뜻이 뭐냐, 의미가 뭐냐를 보면 되고요. 전치사는 선생님이 한 방에 끝내주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핵심 내용, 배울 내용이에요. 그럼 실제로 시험에 나온 게 2017년도 1회 모의고사 8번에서 나왔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밑에 on, by, to, as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 글자들을 딱 보는 순간에 on은 전치사고요. by 전치사고요. to도 전치사예요. 그런데 뒤에 as는 전치사도 되고요. 접속사도 되고요. 부사도 되고요. 여러 가지 글자가 되는 글자예요. 그런데 요 빈칸 뒤에 보니까 I have라는 글자가 나와. I have는 주어 동사거든요.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접속사 자리다. as가 답이다. 이렇게 글자의 패턴을 가지고도 맞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글자씩 집어넣어서 해석을 통해서도 맞힐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파트를 선생님이 여기 접속사 파트에다가 문제를 냈지만 그냥 낱말 뜻을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보면 되니까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자, now 보면 now는 지금이라는 뜻도 있지만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I'm working. 내가 일을 하고 있어요. 패션 디자이너로서 as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as가 뭐뭐로서 아니면 뭐뭐이었을 때 이렇게 해석해요. 뭐뭐로서 뭐뭐이었을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I feel confident. 이 feel이라는 글자는 유명한 이형식 동사죠.
이 형식 동사 뒤에는 보어가 나와요. 보어가 될 수 있는 건 형용사고요. confident는 자신감 있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feel confident. 나는 자신감 있게 느낍니다. 지금. 그 다음에 I have practiced. have practiced 현재 완료죠. have 플러스 pp. practice가 연습하다.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습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feel confident. 자신감이 있어. 왜? 연습을 많이 해왔기.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as를 집어넣고요. 이 as의 낱말 뜻은 because 뭐뭐이기 때문에 뜻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접속사에 뭐가 있고 그 접속사는 어떤 의미가 있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를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찝어가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출문제예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접속사는 두 가지 접속사가 있어요. 하나는 등위 접속사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종속 접속사라는 게 두 가지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컴퓨터 화면이에요. 제가 마우스입니다. 마우스. 여기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띡 쳤어요. 그러면 접속사의 종류는 드륵 해가지고 첫 번째는 등위 접속사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종속 접속사라는 게 있대요. 됐죠? 그럼 등위 접속사는 뭐냐? 자, 여러분 지금 그렇구나. 끄덕끄덕. 그것도 좋지만 또 뭐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노트에다가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등위 접속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and나 아니면 but이나 그죠? or와 이런 게 이제 등위 접속사가 더 있겠지만 얘네들이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예요. 요 등위 접속사가 나오면 양쪽에 A 그리고 B하고 나오겠죠. A 그리고 B하고 나오니까 요 A하고 요 B가 나란히 똑같이 연결된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A 자리에 형용사가 나왔다. 그러면 B 자리에도 형용사가 나오고요. A 자리에 부사가 나왔다. 그러면 뒤에도 부사가 나오고요. 앞에가 명사가 나왔다. 그러면 뒤에도 명사가 나오고.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근데 그 당연한 게 시험 문제고요. 근데 그것이 영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and라는 글자를 딱 보는 순간에 아, 나란히 똑같이 연결되는구나. 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란히 똑같이 연결되는구나. 요게 등위, 같을 등, 위치가 동등한 걔네들을 연결시키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됐죠? 요거 그대로 필기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요 등위 접속사도 고3들이 그리고 재수생과 N수생들이 보는 시험에 등위 접속사가 나와서 병치 구조하고 나와요. 이 문장의 구조가 나오는데 그 구조의 핵심도 여러분이 고3이나 재수생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설명합니다. 이 등위 접속사를 중심으로 양쪽에 나란히 똑같이 연결된다. 그걸 영어 문장으로 보여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글자는 as라는 글자가 좀 전에 바꾼 것처럼 나왔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뭐 흐름, 이게 등위 접속사냐 종속 접속사냐 그런 거 몰라도 글자를 보고 낱말 뜻만 알면 맞출 수 있게 나왔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그 종속 접속, 등위 접속사는 좀 전에 봤어요. and, but, or를 중심으로 한 나란한 연결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종속 접속사라는 거 뭐냐면 이 접속사를 중심으로 양쪽의 문장이 두 개가 이렇게 주어 동사가 이루어지고 마침표가 하나인 거. 이런 게 이제 접속사의 기능이잖아요. 접속사를 중심으로 양쪽에 나란히 똑같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접속사를 포함한 문장이 앞에 문장에 포함될 때 요거를 우리가 종속된 문장이다. 그래서 이 종속된 문장, 이 절이라는 게 주어 동사가 이제 있는 문장을 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인데 이 문장가 포함되었을 때가 종속절이라 그러고 요 접속사를 우리가 종속 접속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속 접속사. 근데 이 종속 접속사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에서 대단히 많은데 지금 수업 시간에는 종속 접속사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글자가 뭔지를 알려주고 그 글자가 왜 시험에 나오는지를 알려주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and, but, or가 등위 접속사고 나머지는 다 종속 접속사다. 근데 종속 접속사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그 각각의 단어의 낱말 뜻을 익혀서 빈칸에 집어넣을 수 있으면 된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접속사는 정해져 있다. 그게 바로 칠판에 전시된 글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일단 쓰시고요. 종속 접속사 썼으면 이쪽으로 오시면은 요 since를 중심으로 앞에 주어 동사, 그죠? as를 중심으로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since라는 글자는 언제 봤냐면 현재 완료에서 뭐뭐 이래로라는 글자로 봤죠. 그죠? since하고 for
현재 완료랑 잘 어울리는 글자라 그랬습니다. 어고우가 있는 문장에 현재 완료 쓰면 틀린다. 이런 얘기 했어요. 현재 완료 시제 파트에서 했어요. 어쨌건 여기 있는 글자들이 종속 접속사의 국가대표 글자들인데 이 글자들이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낱말 뜻이 2개 이상을 갖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낱말 뜻을 차분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since는 첫 번째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 있고요. 이래로. 두 번째는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있어요. 때문에. 됐죠? 그 다음에 as는 출제되었던 글자인데요. 이거 보세요. 주어가 나오고요. 동사가 나오고 as가 나오고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주어 동사. 그럼 이 as의 낱말 뜻은 4가지로 기억을 합니다. 4가지로. 하나는 뭐뭐 할 때라는 의미가 있어. 뭐뭐 할 때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뜻도 있어요. 뭐뭐 할 때, 뭐뭐이기 때문에, when, because. 됐죠? 그 다음에 뭐뭐함에 따라서, 뭐뭐함에 따라. 됐죠? 아니 뭐뭐이기처럼, 뭐뭐처럼. 그 다음에 뭐뭐함에 따라. 이렇게 낱말 뜻이 4가지가 있단 말이야. 됐어요? 뭐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서 이런 얘기야. 그가 연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요. 됐어요? 이렇게 낱말 뜻이 4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when, because, 처럼 따라. 시작. when, because, 처럼 따라. 같이 시작. when, because, 나처럼 따라 하세요. 낱말 뜻 4개 외웠죠. 송아지. when, because, 처럼 따라 하세요. 그러면 낱말 뜻 S 다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의미가 뭐뭐 할 때냐, 뭐뭐이기 때문에냐, 뭐뭐이처럼이냐, 뭐뭐함에 따라냐, 그 자리에 as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아까 기출문제에서는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because의 의미로 쓰이는 as를 물어봤던 겁니다. 자, as가 접속사로 쓰일 때 낱말 뜻 4개. 시작. when, because처럼 따라서. 나처럼 따라하세요. 낱말 뜻 4개 외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while의 낱말 뜻은요. 하나는 뭐뭐인 동안에라는 의미가 있고요. 뭐뭐인 동안에, 하나는 반면에라는 의미 있어요. 반면에. 날씨는 춥다, 반면에 마음은 따뜻하다 이런 거요. 반면에 이란 while이 있고요. so that 이것도 출제된 적 있죠. 너무 뭐뭐해서 that 그 결과 뭐뭐하다. 앞에 주어가 너무나 뭐뭐해서 that 그 결과 주어 동사하다. 이게 접속사거든. 앞에 주어 동사 있고 주어 동사 있고. 그래서 so that 서로 상관 접속사라 그러는데 이 so that 구문에 이 that이라는 접속사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if의 낱말 뜻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만약 뭐뭐이라면 이라고 우리가 가정법에서 배웠죠.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을 가정할 때,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을 가정할 때. 자, 가정법 과거의 공식과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공식까지 공부했어요. 그래서 if의 낱말 뜻이 만약 뭐뭐이라면의 뜻도 있고 또 하나의 낱말 뜻은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if가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의미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에 대한 중요한 후보들을 봤고요. 그 후보의 각각의 낱말 뜻을 여러분이 필기했으니까 그 필기를 암기하시면 접속사 공부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다 썼다고 치고 지울게요. 못 쓴 사람은 클릭하시고요. 자, 그럼 실제로 이제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 박스 안에 있는 글자가 before, 전에, after, 후에, while, 좀 전에 낱말 2개, 뭐뭐 하는 동안에, 반면에, until, 뭐뭐 할 때까지. 그러면 이거 해석해서 그냥 알맞는 낱말 때 하나씩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don't forget. 자, forget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미래를 해석하죠. 잊지 마세요. 뭐뭐 할 것을. forget 다음에 ing가 나오면 과거를 해석하고요.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가 동명사, 투부정사에서 배웠던 것을 반복할 거라고요. 언제? 이 다음에 이어지는 독해 수업에서 그 문법 수업을 계속 반복해서 이번 강좌가 끝나면 뭔가가 완전히 처음 시작하기 전과 시작한 후에 before, after가 완전히 다른 여러분이 될 거라고요. 자, 어쨌거나 보세요. 자,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close the window 창문을 닫는 것을 잊지 마세요. you go out 네가 나갈 때죠. 네가 나갈 때, 네가 나가기 전에, 그죠? 네가 나가기 전에 하는 게 좋겠죠. before라는 글자를 써놓으면 될게요. 나머지 하나씩 집어넣으면 말이 안 돼서 나가고 난 이후에 문 닫을 것을 아니 나가기 전에 문 닫아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eat dinner 저녁 식사를 먹으세요. you wash 네가 씻다 네 손을 네가 손을 저녁 식사를 해라. 그 다음에 wash your hands 너의 손을 씻어라. 그럼 여기는 뭐 어떻게 해? 손을 씻은 이후에 저녁을 먹으라죠. 그래서 여기는 after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된다 그죠? after 뭐뭐한 이후에 네가 손을 씻은 이후에 식사를 해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의미상으로 하나하나씩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 그냥 낱말뜻만 익히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he didn't speak. 그녀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she was eating. 그녀가 먹는 동안에는, 뭐뭐 하는 동안에는 while이라는 글자가 집어넣으면 의미가 좋죠. 먹는 동안에는 말을 하지 않는다. 말을 하지 않았다. 됐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ll wait. 나는 기다릴 거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뭐뭐 할 때까지가 until이죠. until의 낱말 뜻이 뭐뭐 할 때까지다 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 나서 답을 맞히는 마음으로 쌤의 강의를 답을 맞히는 마음으로 들으면 그렇게 빠르지 않을 텐데 지금 풀지 않은 상태에서 막 그냥 필기하면서 쫓아오면은 조금 빠르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아주 빠르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자체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낱말뜻만 안다면 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가 접속사, 전치사의 문제니까 여러분이 이거 그냥 단어 낱말뜻만 외우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면 돼요. 그 다음에요. 자, I'll give. 나는 줄 거다. big party. give a party 하면 파티를 주다니까 파티를 열다 하죠. 파티를 열 건데 we win this game. 우리가 이 경기를 이기면 그죠? 만약 뭐뭐이라면 if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he was very poor. 매우 가난하다. he like. 좋아한다. help others. 다른 사람 돕기를. 그래서 여기선 although란 글자가 답이고요. al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의 뜻이죠. although he was very poor. 비록 그가 매우 가난하지만 he like to help others. 그는 좋아합니다. 도와주기를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다가 참고 하나 하시고요. 참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건 해석을 위해서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하나 쓰시고요. 비록 뭐뭐일지라도가 4개가 있어요. 4개. 하나는 도우라는 글자가 있고요. 도우가 비록 뭐뭐일지라도고요. 두 번째는 although라는 글자가 있고요.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고요. 세 번째는요. even though라는 글자가 있어요. even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가 있고요. 네 번째는요. even though, even if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비록 뭐뭐일지라도의 뜻이에요. even though, even if는 비록 뭐뭐일지라도의 뜻이에요. 됐죠? 이걸 같이 외우세요. 지금 여기 do라는 공통점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얘만 안 들어갔으니까 얘만 특히 잘 보시면 돼요. even though, even if. 됐죠? 오케이. 요거가 비록 뭐뭐일지라도다 뜻이에요. 자, 그러면 7번은요. 베리가 left the theater. 극장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 she didn't like the director. 그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감독을. 감독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안 좋아해서 극장을 떠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상 뭐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정도 난이도면 기출문제 나왔던 난이도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맞히면 이 정도를 맞힐 수 있으면 그냥 접속사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이 어려움 없이 맞힐 수 있을 거예요. 낱말뜻만 익힌다면 말이죠. 자, 접속사 문제 지금 풀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상관 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상관. 서로 관련이 있는 접속사.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글자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써놨어요. 그래서 neither A nor B, both A and B, not A but B, A as well as B, either A or B, so that. 이렇게 상관. 서로 관련이 있는 접속사. 서로 관련이 있는 접속사. 됐죠? 그러니까 이게 and도 접속사고요. but도 접속사고요. 그죠? as도 접속사인데 서로 이제 이렇게 관련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 써놓으시고요. 낱말 뜻은요. neither A nor B 하면 A도 B도 아닌 거죠. A도 B도 아닌. 그죠? A도 아니고 B도 아닌. He is neither a teacher nor a student 하면 그는 학생도 선생도 아니다 이런데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이 뜻이고요. both A and B는 A, B 둘 다죠. A, B 둘 다고요. 그래서 not A but B 하면 A가 아니라 B란 뜻이야. not A but B는 A가 아닌 B란 뜻이에요. not A but B는 A가 아닌 B인데 옆에다가 하나 쓰세요. not only A but B 하면요. not only A but B 하면 only라는 글자 하나 더 붙이면 A뿐만 아니라 B도 A, B 둘 다야. A뿐만 아니라 B도 A, B 둘 다니까 여기 없으면 A가 아닌 B란 뜻이 되고요. only가 들어가면 A뿐만 아니라 B도 오직 A만이 아니라 B도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A as well as B 하면요. 이거 해석 잘 보세요. B뿐만 아니라 A도 이렇게 해석해야 돼. A as well as B 하면 B뿐만 아니라 A도. 됐죠? B뿐만 아니라 A도라는 뜻이고요. either A or B 하면 A나 B 둘 중에 하나예요. A일 때는 B가 아니고요. 그 다음 A가 아닐 때는 B인 경우. 둘 중에 하나를 쓸 때 either A or B라고 써요. either A or B는 A, B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 so대에서 너무나 시험에도 나왔고 독해에도 나올 거고 너무나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So
너무 블러블러해서 that 그 결과 주어 동사하다 이거죠. 그래서 so that 구문까지 여러분 익히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처음에 무슨 얘기했죠? 낱말뜻만 알면 된다. 낱말뜻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에 그냥 어떤 흐름을 뭐 상관 접속사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말고 이거 나오는 순간에 neither A nor B, either A or B, both A and B 그리고 그 각각의 낱말뜻만 익히면 별 어려움이 없이 독해도 하고 문법도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계속 볼게요. 이런 이제 보기가 있는데 이 보기를 하나씩 이제 집어넣어 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은 혼자 한번 풀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He repairs. 그가 수리합니다. 자동차, 그 다음에 모터사이클, 둘 다를. 근데 보니까 he repairs car. 그는 수리합니다. 자동차를 he repairs motorcycle. 모터사이클도 수리합니다. 그러면 둘 다 치료한다. 둘 다 리페어, 수리한다는 거죠? 그럼 뭐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죠? both A and B 쓰면 되죠. both A and B. 정말 맞나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면 the play. 그 연극은 fun이 웃겨요. the play. 연극은 was shocking. 충격적이에요. 그러면 웃기다, 충격적이다. 그죠? 둘 다라는 얘기네. the play was shocking. 충격적이다. 그 다음에 웃기다. 뭐뭐일 뿐만 아니라 as well as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위에 나오는 거에 낱말뜻만 익힌다면 어려움 없이 풀 거예요. 틀리더라도 답안지를 보면은 맞아. 그렇구나. 이해가 갈 거란 얘기죠. 그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이 별로 필요 없는 부분들이에요. 프레드가 doesn't smoke. 담배 안 펴요. He doesn't drink. 술도 안 먹어요. either. 또한 역시. 부정문에서 또한 역시는 either죠. 긍정문에서는 to를 쓰고요. 알고 있죠? 그럼 둘 다 안 하니까 뭐야?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는다니까 neither. 이렇게 기억 들어가죠? neither A nor B. 그죠? 기억을 10번의 정답으로 선택하면 되겠네요. 자, 지금 여러분 지금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요? 먼저 풀어보고 나서 답을 맞히는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는 미국인이거나 아니면 영국인이다.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니까 뭐죠? either A or B. either A or B 들어가는 게 11번의 답이고요. 11번에는 미음이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영어가 너무 좋아서 그는 다시 보러 갔다. so that 구문이죠. 너무 좋아서 that 그 결과 so that 구문이고요. 13번은 이 실수를 한 건 그가 아니라 바로 나다. A가 아니라 B다. not A but B죠. not him but me죠. It's not him but B. A가 아니라 B다. 이런 내용이 13번의 정답이었으니까 not A but B가 아까 디귿이 13번의 답이었어요. 좀 빠르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핵심 문제 보시면 the house was built. 집이 지어졌어요. not A but B네요. not A but B니까 나무로 지어진 게 아니라 돌로 지어졌대요. 그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The house는 돌로 지어진 거야. 나무가 아니라. 그래서 the house was built of stone. 돌로 지어졌어요? 아니라. wood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정어를 치면 되겠네요. 부정이 not of wood를 쓰면 될 거예요. 이런 문제는 별로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그냥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1번 문제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조금 여러분이 생각을 너무 깊이 가지고 간 거지. 해석 보면 not A but B 하면 A가 아니라 B다. 나무가 아니라 돌이다. 그러니까 돌로 지어졌다. 아니라 나무가. 그러니까 아니다가 not이잖아요.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They never meet. 이거는 일단 이 문장에서는 never라는 글자와 without라는 글자가 깜빡깜빡 거려야 돼요. 깜빡깜빡 거려야 돼요. 그리고 never는 마이너스 글자고 without가 뭐뭐 없이라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의 의미예요. 일단 그런 개념을 갖고 설명을 들으면 편해요. 해석하면요. 그는 결코 만나지 않는다. 뭐뭐 없이. 그리팅. 인사하지 않고서는. 이게 직역이야. 그는 만나지 않는다. 인사하는 거 없이는. 그럼 그는 만날 때마다 인사한다는 얘기죠. 그죠? 만나면 인사한다 이런 얘기예요.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never without의 구문이라고요. 이게 한 문장에서 같이 쓰이면 무슨 표현이야.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하다. 그래서 그들이 만날 때 그들은 항상 인사를 한다죠. 그들은 항상 인사를 한다 만날 때. 그러니까 when 대신에 whenever라는 글자를 써도 되죠. whenever가 뭐뭐 할 때마다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날 때마다 그들은 항상 인사를 한다 이런 의미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됐대요? 그래서 never without가 한 세트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being very hungry. 이 being이라는 글자 딱 나면 뭐가 생각나요? 이 문장 딱 봤을 때 나랑 했던 문법이니까 생각이 나야 돼요. 무슨 부분이죠? very hungry. 배가 매우 고파. 그는 went 갔어. 레스토랑 식당으로 갔어.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식당으로 갔다는 얘기죠. 누가 배가 고파요? 그가 배가 고파서 그가 식당으로 갔다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사구문이라는 거 알죠? 접주동을 ing, 긴 문장을 줄이는데 분사를 사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가 매우 배가 고팠기 때문에가 as가 답이었죠. 그래서 여기다 as를 써놓으면은 as he was, 이게 접주동 요 세 글자를 ing로 바꾼 거, 그게 바로 분사구문이다 이런 거고요. 나머지 글자들은 만약 뭐뭐이라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unless는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의 뜻이에요. unless는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의 접속사예요. 근데 의미상으로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3번을 정답으로 써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as, 출제가 됐던 기출문제였고요. as의 낱말뜻 4가지를 우리는 암기했어요.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when, because, 처럼, 따라. 뭐뭐함에처럼, 뭐뭐함에 따라. 이렇게 여러분이 노래로 외웠죠? when, because, 나처럼 따라하세요. 송아지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문제 끝났어요. 결국 결론은 뭡니까? 이론적으로는 대등접속사, 종속접속사가 있다. 대등접속사 and, but, or 이 3가지 접속사인데 이 대등접속사를 중심으로 양쪽 문장이 동일하다. 양쪽이 나란히 똑같이 연결된다. 됐고요. 종속접속사 종류가 되게 많다. 각각의 낱말뜻만 익히면 된다. 근데 시험에 나온 걸 우리가 다 익혔다. as, if, while, since 이 각각의 낱말뜻만 익히면 우리가 푸는 시험 문제에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전치사는 여러분 글자를 딱 보는 순간 이게 전치사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여러분이 on 딱 보는 순간 전치사네, at 전치사네, in 전치사네, by 전치사네. 그냥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전치사라는 걸 알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낱말뜻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글자를 보고 글자의 품사, 글자의 낱말뜻을 아는 건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치사 이게 뭐냐면 전에 위치하는 품사예요. 전에 위치하는 품사야. 근데 뭐 전에 위치하냐면 명사 전에 위치하는 품사예요. 명사 전에 위치하는 품사가 전치사예요. 전치사는 명사 전에 위치하는 품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나와야 된다. 이게 포인트야.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된다 포인트야. 그러니까 명사의 식구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식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사의 명사 형태인 동명사도 나올 수 있다. 일단 이 2가지만 보시면 돼.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이제 명사구, 명사절 막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설명이 지금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일단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가 나오고 글자를 보는 순간 전치사구나.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하죠.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필기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전치사를 영어로 쓰면요. 이게 전이 풀이에요. 풀이. 위치가 포지션이죠. 포지션. 그래서 프리포지션. 이게 바로 전치사의 영어예요. 됐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런데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I am in the room. 나는 있어요. 방 안에. in the room. The book on the desk. 책은 있어요. on the desk. 책상 위에. 이런 식으로 공부했던 게 전치사죠. 그러니까 전치사의 기본 낱말뜻, 기본 개념을 익히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수동태 공부할 때요. be interested in, be surprised at, be pleased with, be covered with 이런 식으로 수동태에서 수거처럼 따라다니는 전치사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냥 그 표현을 익히는 거야. 그 세트로 다니는 거, wait for 이런 거, look at 이런 식으로 뒤에 붙는 동사 뒤에 수거로 다니는 그런 전치사는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나올 때마다 익히면 됩니다. 아셨죠? 오늘 풀 문제도 그냥 그런 수거를 아세요 모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에요. 뭐 큰 흐름이 있는 게 아니고 수거를 암기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 문법 문제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는 어휘 문제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수거 이런 거 표현 문제가 나오니까. 근데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만나는 글자를 하나하나씩 익혀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언어를 공부한다는 건 그냥
표현을 하나하나씩 익혀가는 거야. 언어를 공부한다는 거는 표현을 하나하나씩 익히는 거죠.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의 표현을 하나하나 익히는 거. 그게 언어를 공부하는 거니까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됐죠? 자, 볼게요. 확인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는 막 뭐 이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쓰입니다. 그거죠. The train, 기차가 leaves 떠나요. 7시에. 그러면 시간 앞에 at 쓰거든요. 시간 at 7:30. 그죠? 7시에. 그 다음에 have been, 현재 완료. 현재 완료랑 잘 어울리는 건 since나 for잖아. 근데 2시간 동안, 동안은 for잖아, for. since는 뭐뭐 이래로 뭐뭐 때문에 아까 공부했고요. for 2 hours, 2시간 동안 탐이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다 풀어놓고, 그렇지, 풀어놓고 답을 맞추는 마음으로 나를 보는 거고요. 또 선생님은 설명하면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I wait for him. 내가 기다려. 이런 것처럼 wait for잖아. wait for. 전치사. 근데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와요? 명사. 명사에 무슨 격? 목적격이 나오는 거 잘 보셔야 돼. 전치사 뒤에는 명사. 근데 명사에 목적격이 나오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wait for she 아니죠. wait for her.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오는데 명사의 목적격이 나온다가 중요합니다. 자, 나는 기다렸습니다. 그를 quarter to 10. 쿼터가 4분의 1이죠. 15분이에요. 15분. 그래서 15분 전 10시니까 9시 45분까지 기다렸다는데 3번 문제는 안 중요해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여기는 지금 해석이 내가 기다렸어요. 그를 9시 45분까지 15분 전 10시까지 기다렸다잖아요. 그 까지야. 까지. 까지가 사실은 세 개가 다 까지라고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나온다고. 그리고 좀 그러니까 by 다음에 시간, until 다음에 시간 나올 때 전부 다 까지인데 by와 until의 차이점이 뭐냐를 물어본 건데 안 중요하다고요. 그죠? 일단 답은 내가 till이라고 표시해 주는데 그냥 해석이 till 다음에 시간이니까 뭐뭐까지면 되겠구나. by 다음에 by나 until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뭐뭐까지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이 까지인데 얘와 얘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시험 문제는 여러분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여긴 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더 베이비 아기가 이거 B-O-R-N이겠죠. 아기가 뼈다구도 아니 되죠. born, B-O-R-N. 아기는 was born 태어났어요. 아침에 in the morning 아침에 in이죠. May 3rd 5월 3일 아침에 태어났어요. 그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119라는 그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119. 119가 뭐죠? 화신고 119요? 맞아요. 근데 119가 되게 중요한 숫자예요. 이게 뭐냐면요. 1월 19일이라는 뜻이에요. 1월 19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게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대단히 이 날을 모른다고요? 1월 19일을요? 하잉글리시 생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메리가 sitting 앉아있어요. between A and B는 A와 B 사이거든? 그러면 메리는 앉아있습니다. 탐과 나 사이에. 탐이 앉아있고 내가 앉아있는 사이니까 탐 and I를 쓰면 되겠죠. 됐죠? 네. 근데 이건 이제 미를 써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선생님이 중요한 거를 알려줄게요. 뭐가 중요하냐면 between A and B. 요 수거가 더 중요해요. A와 B 사이에. 아셨죠? 그걸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요 문제 5번을 통해서는 between A and B를 외우시라고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약간씩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여러분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있는데 내가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런 게 몇 개가 있어요. 내가 만든 교재가 아니에요, 이 교재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지금 이 건패스에서 수업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만든 교재로 내 색깔로 수업을 하고 싶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잉글리시의 건패스에서 있는 생기초 영문법 12강짜리. 그게 이제 선생님이 만든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 필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12강을 들으면 문법이 완전히 익힐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강좌고 교재예요. 어쨌건 보세요. 6번에 보면 잭이 went out, 밖으로 나갔는데 without가 뭐라고요? 전치사라고요. 전치사 뒤에 뭐 나와요? 명사. 전명구 아니야. 전치사 플러스
뒤에 명사, 그죠? 이런 걸 전치사 명사의 덩어리인 전명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 나와요. 그러니까 명사 대신에 여기 동명사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책상은 만들어졌어요. 뭐래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면 이런 문제 안 낸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문제의 요점은 뭐냐면 be made from, be made of 둘 다 뭐뭐로 만들어지다거든요. 근데 from이 들어가면 A는 B로 만들어지다 할 때 from이 들어가면 양쪽 A와 B의 성격이 다를 때 from을 쓰고 of가 들어가면 양쪽의 성격이 같을 때 써요. 근데 이제 어떤 책 보니까 뭐 성격이 같으면 물리적 변화, 성격이 다르면 화학적 변화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하거든. 근데 여기서는 책상이 나무로 만들어졌으면 나무의 성격이 책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of를 써야 된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아시면 돼요? 여러분은 그냥 be made from, be made of 뭐뭐로 만들어지다 이렇게 끝내면 돼요. be made from, be made. be made가 만들어지다잖아. of나 from이 나오면 뭐뭐로 만들어지다. 그죠? 앞에가 제품, 뒤에가 원료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thanks A for이죠. A for B. A에게 감사하다 B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I'll come back. 내가 돌아올 거다. 3시까지. 3시까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쓰면 된다고. 답은 이제 by가 답인데 정확히 어떤 시점 딱까지는 by를 쓰는 거고요. 약간 넘어서까지는 t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구분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until과 by 뒤에 시간이 나오면 뭐뭐 할 때까지다. I'll come back by 3 o'clock 하면 내가 3시까지는 무조건 돌아올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on my way home이에요. on my way home 하면 집에 가는 길에 이런데 on my way home. 이거 왜 on인지 몰라요. 그냥 표현이니까 on my way home 하면 집에 가는 길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11번은요. I sat down. 내가 앉았어요. 어디에? 나무 아래. 나무 아래가 under the tree죠. to rest. 이 rest가 휴식을 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나무 아래에 앉았다. 그래서 under가 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치사 문제를 풀고 있어요. 전치사라는 것은 명사 전에 위치하는 품사. 이게 전치사고요. 글자를 딱 보는 순간에 전치사라는 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럼 전치사 말 자체가 명사 전에 위치하니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위치해야 되고요. 전치사 뒤에 동사를 쓰면 안 되니까 동사의 명사 형태인 동명사를 쓴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치사는 그냥 수거적인 표현으로 나올 때마다 암기하면 된다. 끝이야. 알겠죠? 그게 공부법입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 take part in 그냥 어디에 참가하다 take part in help A with B 그냥 수고야 수고 help A with B 하면 A가 B 하는 걸 돕다 can you help me with my work 당신 내가 내 일하는 걸 도와줄 수 있어요? help A with B야 그래서 with가 답이니까 정답은 5번이 답이겠네요. in과 with가 같이 쓰인 거 여러분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왜 답이 5번인지를 알려준 거야. take part in. 시작. take part in. 어디에 참가하다고요. 됐죠? help A with B. A가 B 하는 걸 도와주다. 라는 표현이에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depend on. depend on은 의존하다라는 뜻. 의존하다. He depends on his uncle. 그는 의존합니다. 그의 아저씨의 for school expenses. 학교의 비용을 위해서. 등록금이겠죠? 학교의 비용을 위해서 그가 그의 아저씨에게 의존합니다. 문제는 밑줄 치부분과 다른 거래요. 이 중에서 3개는 의존하다고 나머지는 의존하다가 아니다는 거죠. 수고를 외우셔야 돼요. 의존하다가 rely on. 이게 이제 rely에 es를 붙인 겁니다. R-E-L-Y예요. rely on 하면 의존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fall back on 의존하다고요. be dependent on 의존하다인데 attend on은요.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돌보다. take care of라는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 빈칸 쳐놓으면 of가 나와야 되거든요. 왜? 수거니까 take care of 돌보다. 됐죠? attend on 돌보다라는 뜻이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네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의존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수거들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요. he is dependent on 좀 전에 봤죠? be dependent on depend on과 똑같은 의존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there is 있어요. 이거 문장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재에 이게 수정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there is 뒤에는 단수 명사가 나와야 되고요. 이 flies가 이게 똥파리야. 파리들. many 플러스 복수 명사가 나오니까 is가 아니고 are로 바꿨어야 돼요. there are many flies 하면 이 there는 거기가 아니고 그냥 there are가 표현이야. 있다란 표현이야. there are 여러 개. there is 한 개. there is 다음엔 단수 명사가 나와야 되고요. there are 다음엔 복수 명사가 나와야 돼요. 선생님 말 빨라요? 네, 빠를 수 있는데 지금 배속을 한 1.8배속 해놓고 내 말이 빠르다 그러면 지금 안 됩니다. 어쨌거나 대어라 다음에 복수명사 뭐뭐가 있다. 많은 파리들이 있어요. 세일링이 천장에 천장 위에
천장 위에 on the ceiling 해야 되겠죠. There are many flies on the ceiling. 천장 위에 많은 파리들이 있어요고요. 그 다음에 it took place, 그것이 발생했어요. take place는 수거예요.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수거입니다. it take place, it took place, 그것이 발생했습니다. 아침에 in the morning이네. in the morning of July 15th. 7월 15일 날에 아침에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잘못됐네요.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는 거. 정답은 이제 on을 쓰고 싶었는데, 그지? 근데 이제 공통인데 in이 들어갔으니까 지문 2개만 주면 될걸. 요거까지 줘가지고 틀린 거죠. 근데 내 생각에는 이 책을 출제한 분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여기를 on을 쓰고 싶었는데, morning에 들어가면 안 돼. in the morning, in the 아침에. 근데 정확한 날짜 앞에는 on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on으로 온전하게 가고 싶으면은 in the morning을 지워버리면, in the morning of를 지워버리면 on July 15th 이렇게 하면 돼요. on 다음에 날짜가 나와요. on July 15th 하면은 7월 15일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버려. in the morning of까지 지워버리고요. on July 15th. 이게 이제 여러분 교재 수정된 상태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본을 지금 받아서 수업을 하는 건데, 선생님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원래 프린트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in the morning이 답이고요. 이 문장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출제자의 의도를 살리고 싶으면은 여기 빈칸부터 of까지 지우고요. 이 여기를 그냥 빈칸 하나로 만들면 on July 15th가 돼서 정답이 1번.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그죠? 어떤 실수를 통해서 또 하나 지식을 얻었어요. on은 정확한 날짜 앞에 붙이는 전치사구나 라고 여러분이 실수를 이제 그 실수를 통해서 뭔가를 또 얻게 됐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됐죠? 자, 그래서 전치사를 다 봤습니다. 전치사의 핵심 문제까지 다 봤는데, 전치사는 그냥 수거 통해서 외워야 되는구나. 글자를 보는 순간 전치사인지는 알아야 되는구나. 전치사는 전명구, 그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구나. 그 명사 자리에 동사가 나오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를 써야 되는구나. 이 정도만 지식을 익혔어도 전치사에 대한 개념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알갱이를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알갱이가 단어 하나하나씩 낱말 뜻을 익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 건패스의 최종 마무리 코스인 핵심 요약 강좌 어법 문제 15강 강좌까지 마쳤어요. 그래서 문법 강좌 15강이 지금 완강됐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자, 문법 강좌에서 배운 실력을요, 독해 강좌에서 다시 익혀서 우리가 반드시 합격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합격을 반드시 확신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합격 안 하면 누가 합격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정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핵심적인 내용을 콕콕콕 정말 알뜰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잉글리시가 하나하나 준비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지금 깔끔하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생님 독해 강좌에서도요, 정말 여러분한테 필요한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할 거고요. 또 내가 강의를 여러분 안 보고 하지만 여러분한테 가끔 부탁하는 게 있어요. 반응을 보여달라고요. 내 강의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요. 나를 칭찬해 달라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여러분이 나한테 힘을 주면 더 좋은 강의가 나올 수 있겠죠. 나도 사람이니까요. 좋은 기운을 받고 싶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요, 카톡으로 질문하면 그게 카톡이 여기저기 막 들어오니까 확인이 되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거 시간 내주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갖고 또 어떤 궁금증이 해소되고 더 많은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을 보진 못했지만 서로 본다라는 마음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지난 15강에 거친 어법 강좌 수고 많았고요. 조금 잠시 쉬었다가요, 이제 독해 강좌 바로 또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